여러분, 대한민국 8대 전문직, 한번 합격하면 수년간의 고생을 보상받는다는 억대 초봉, 심지어는 AI도 대체하기 어렵다고 하는 바로 그 직업. 네, 바로 감정평가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이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이죠. 바로 이 시험 합격의 모든 전략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기 눈앞에 보이는 저 엄청난 마천루, 저 빌딩 가격이 얼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회사의 가치는 또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특허권 같은 건 도대체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제가 던졌던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전문가. 그 사람이 바로 감정평가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은 물론이고 형태가 없는 권리까지 세상의 모든 자산에 가격표를 붙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돈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숫자로요. 국가가 인정한 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감정평가사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직업이 갖는 진짜 가치가 뭔지, 또 합격으로 가는 길에 버티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시험의 벽, 이걸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을까? 하는 고민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감정평가사. 도대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전문가일까요? 진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요. 가치평가의 마스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땅값, 바로 공시지가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해서요. 새로운 도로를 낼 때 필요한 토지 보상금액 산정,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잡는 담보물의 가치 평가, 심지어는 기업들끼리 사고 팔 때 그 회사의 가치를 매기는 일까지. 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배나 비행기 같은 특수한 자산들까지도 이분들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세우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어렵기로 소문난 시험들 있잖아요. 그걸 통과하면 대체 어떤 보상이 기다리길래 다들 그렇게 매달리는 걸까요? 오늘 알아볼 직업이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높은 연봉과 안정성,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업, 감정평가사. 과연 그 현실은 어떤지 제가 속속들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감정평가사 하면 억대 연봉을 떠올리잖아요. 과연 이게 그냥 뜬 소문일지 아니면 진짜 현실일지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연봉 상승 곡선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처음 1년차 수습 때는 3천에서 4,500만 원 정도로 시작하는데 3년차만 돼도 벌써 5천에서 7,500만 원으로 훌쩍 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가 진짜입니다. 연봉이 그냥 점프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가 바로 5년 차입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우리가 꿈꾸던 그 억대 연봉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감정평가사는 그냥 월급만 받는 직장인이랑은 좀 다릅니다. 물론 기본급도 있지만 수입의 핵심은 바로 성과급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건을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죠. 실력 좋은 상위권 평가사들이 2억 원 이상을 우습게 버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디서 일하느냐도 연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안정적인 대형 법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6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를 받고 좀 빡세긴 해도 안정적으로 배우면서 클 수 있죠. 다른 하나는 뭐냐? 바로 독립해서 개인 사무소를 차리는 겁니다. 이건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잘만 하면 1억, 2억 그 이상도 벌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르죠. 안정과 도전, 어떤 걸 선택할지는 본인의 몫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도 힘들고 일단 되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바로 안정성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직업 과연 미래에도 괜찮을까요? 특히 AI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이 감정평가사도 대체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자료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하기 어렵다입니다. 왜냐? 감정평가라는 게 단순히 숫자 계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 상황, 법적인 문제, 주변 환경,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만약 AI가 평가했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럼 누가 책임지죠?
AI한테 소송을 걸 수도 없잖아요. 결국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져야 하기 때문에 AI는 어디까지나 도와주는 도구일 뿐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증명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격증 따고 나서 취업률이 무려 95%가 넘어요. 이건 뭐 자격증만 따면 직장은 거의 보장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장에서 이 전문가들을 계속 원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직업이 사라질까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핫한 ESG,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 심지어는 정부 정책에 자문하는 일까지 이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계속해서 넓어지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세상이 복잡하고 뭐가 진짜 가치인지 헷갈릴수록 이건 이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공정하게 딱 잘라 말해줄 전문가가 더 필요해지는 거죠. 바로 그게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만큼 높은 연봉과 안정성이 보장되고 심지어 미래에는 역할이 더 확장될 가능성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볼 때 감정평가사야말로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직업 중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이제 그 높고 높은 벽, 바로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시험은요, 크게 보면 두 개의 거대한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시험은 일종의 입장권을 따는 관문 같은 거예요. 반면에 2차 시험은요, 진짜 실력자들끼리 맞붙는 결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1차는 과목당 40점 넘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누구나 합격하는 절대평가예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지식의 넓이를 보는 거죠. 하지만 진짜 게임은 2차입니다. 여기서는 등수대로 딱 200명만 잘라요. 상대평가에 전부 논술형이죠.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그야말로 진검승부의 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벽 1차 시험부터 한번 부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그 필승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모든 것의 시작, 탄탄한 기초를 쌓는 단계입니다. 1차 시험 합격을 위한 게임 플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째, 다른 거 시작하기 전에 일단 영어 점수부터 따놓으세요. 이건 그냥 기본입니다. 둘째, 민법을 공부해서 법 과목에 단단한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셋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좌절하는 과목이죠. 경제학과 회계학, 이 두 괴물을 어떻게든 쓰러뜨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깎인 점수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점수를 확 올려줄 그런 부스터 과목들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 표가 우리 1차 시험 전략의 핵심 설계도입니다. 과목마다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민법. 얘는 한번 제대로 공부해두면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 우리 팀의 든든한 앵커 같은 존재예요. 목표는 75점 이상. 그리고 경제학과 회계학. 이 둘은 정말 악명 높은 문지기들이죠. 수많은 수험생들을 여기서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만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50점에서 60점 사이로 과락만 면하고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생존이요. 마지막으로 부동산학 원론과 관계법규. 얘네가 바로 우리 점수를 뻥어튀게 해줄 부스터 아이템입니다. 문지기들한테 깎인 점수 여기서 다 메우고도 남아야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1차 시험에 붙고 떨어지는 건 결국 이 두 문지기 과목, 경제학과 회계학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락하는 사람도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뭐다? 네, 생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과락만 면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남느냐? 여기 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자, 경제학은요, 그래프 싸움이에요. 그래프를 이해하고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특히 미시경제학 파트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거시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회계학은 이건 지식 싸움이라기보다 시간 관리 기실 싸움입니다. 회계 원리, 이 기초를 정말 튼튼하게 다져놓은 다음에 실전에서는 문제를 딱 보고 이건 내가 풀 수 있겠다. 이건 버려야겠다. 이거 10초 안에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라는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칩시다. 이제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최종 결투장으로 가야죠. 바로
2차 시험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박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셋인데요. 실무, 이론, 법규, 이 세 과목을 절대로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셋은 감정평가라는 하나의 커다란 몸을 이루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보세요. 이론은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평가해야 하는지 그 논리를 제공하는 거죠. 법규는 무엇을 근거로? 라는 질문에 답을 해요. 법적인 기준을 딱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는 이 둘을 바탕으로 그래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는 거예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이 셋이 맞물려 돌아가는 완벽한 톱니바퀴 같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도 1차처럼 과목별로 전략적인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실무 과목은 우리 합격의 엔진입니다. 여기서 안정적인 점수가 나와줘야 우리가 합격선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반면에 양이 어마어마한 이론은 고득점은 어렵지만 과락만은 막아내야 하는 방패 같은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 점수를 지켜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법규, 이건 우리가 휘두를 창입니다.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아주 정직한 과목이거든요. 평균 점수를 확 끌어올려줄 우리의 전략병기인 셈이죠. 결국 2차 시험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최종 시험의 성공은 세 개의 과목을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라는 하나의 전문직을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한 여정과 그 험난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모든 정보를 다 드렸으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에요. 이 길이 과연 당신을 위한 길일까요? 성공하는 감정평가사들을 보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나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편인가?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이 있는가? 강한 직업 윤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새로운 걸 평생 배워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있는가? 무엇보다도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직업이 천직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세상의 모든 자산에 가치를 매기는 방법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길고 험난한 도전, 그리고 그 끝에서 얻게 될 전문가라는 이름,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의 인생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질까요? 혹시 매일 책상에 앉아서 공부는 하는데 뭔가 제자리 걸어가는 기분 들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답답한 관행을 깨부수고 오직 본질에만 집중해서 시험 준비의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학습법 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을 확 깨워줄 명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법 정말 최선일까? 어쩌면 그냥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비효율적인 방식에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바로 그 답답함, 오늘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공부 마라톤의 함정입니다. 흔히들 공부는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 그 마라톤이 끝이 없는 쳇바퀴 돌기라면 어떨까요? 기존의 수험 준비 과정에 숨어있는 비효율적인 함정들,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와, 이 6단계 커리큘럼 정말 눈에 익지 않으세요? 예비순환부터 시작해서 기본이론, 심화이론 쭉 가서 최종 모의고사까지 거의 모든 인터넷 강의가 바로 이 길고 복잡한 코스를 따르고 있죠. 근데요, 이게 사실 온라인 환경에 딱 맞는 방법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오프라인 학원의 시간표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단계를 잘게 쪼개놓은 거요. 이게 여러분 공부 잘 되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학원의 운영 스케줄이랑 수익 구조에 맞춰진 아주 오래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이 따라왔던 관행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낡은 방식 때문에 힘든 건 바로 우리 수험생들이잖아요. 강의 듣다가 강사님 지금 어디 설명하시지? 하고 영상 멈추고 책 봤다가 화면 봤다가 눈은 뻑뻑해지고 겨우 집중했는데 하고 맥이 탁 풀리는 거죠. 이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수험 시간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떡하냐고요? 이 끝없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제 합격의 진짜 비밀이 뭔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훨씬 더 스마트한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문장 하나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합격의 절대 법칙은 강의 수가 아니라 회독수에 있다. 맞아요. 합격은요, 그냥 강의를 몇 개나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단 하나의 강의라도 그 핵심 내용을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을 때까지 몇 번이나 반복했냐. 바로 이 회독의 깊이가 성패를 가르는 거죠. 양이 아니라 질, 그리고 압도적인 반복입니다. 자,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처럼 이것저것 강의만 많이 듣는 건 그냥 백화점 쇼핑하는 거랑 똑같아요. 구경은 실컷 했는데 정작 내 손에 남는 건 없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합격에 꼭 필요한 알짜배기만 딱 골라서 이게 그냥 내 것이 될 때까지 파고드는 거. 이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펄스 솔루션입니다. 쓸데없는 관행은 싹 다 버리고 오직 최고의 효율과 압도적인 반복이라는 이 두 가지 철학 위에 세워진 완전히 새로운 학습법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냥 딱 봐도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기존에는 6단계, 무려 160시간이었어요. 펄스는 이 모든 군더더기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합격에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이론,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딱 3단계로 압축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습 시간이 단 85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마이너스 47%. 기존 방식에 비해 거의 절반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번 엄청난 시간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합격의 절대 법칙, 바로 회독. 그 회독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펄스의 혁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만 줄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핵심 혁신은 바로 우리가 매일 보는 이 강의 화면 자체를 뜯어고친 비주얼 싱크 시스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펄스의 강의 화면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이책 교재가 저 선명한 고해상도 화면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마치 눈에 익숙한 녹색 칠판처럼요. 자, 우리가 글자 하나하나 깨지는 거 없이 정말 선명하고 강사님의 필기가 바로 그 교재 위에 실시간으로 착착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뭐 기존에 보던 흐릿한 빔 프로젝터 화면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요. 이제 더 이상 어디지? 하고 페이지 찾느라 영상 멈출 일이 없어요. 당연히 공부 흐름이 안 끊기죠. 또 책이랑 화면을 번갈아 볼 필요가 없으니까 눈도 훨씬 덜 피곤하고요. 결국 뭐겠어요? 내 모든 집중력을 오직 공부 그 하나에만 쏟아부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혁신들을 모아서 펄스가 어떻게 여러분을 합격까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안내하는지 그 최종 로드맵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펄스의 합격 로드맵은 정말 심플하고 강력합니다. 1단계에서 핵심 이론을 압축적으로 딱 배우고 2단계에서 기출문제로 실전 감각을 날카롭게 다듬은 다음에 3단계에서 실제 시험이랑 똑같은 모의고사로 최종 점검을 끝내는 거죠. 합격에 필요한 모든 게 이 완벽한 3단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밑바탕에는 펄스만의 아주 단단한 학습 철학이 깔려 있어요. 첫째, 모든 공부는 기출문제에서 시작해서 기출문제로 끝낸다. 둘째, 앵무새처럼 그냥 외우는 건 의미 없다. 왜 그럴까를 생각하며 깊이 이해해야 진짜 응용력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시험장에서 점수로 증명할 수 있는 실전 적응력을 기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지금까지처럼 낡고 비효율적인 마라톤을 계속 뛰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고 오직 합격이라는 단 하나의 본질에만 집중하시겠어요? 펄스와 함께 현명한 선택으로 최고의 효율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